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벌써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 시장 1월 한 달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어제와 오늘은 우리 시장 쉬어가는 분위기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내일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경계감이 남아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자 코스피 약보합권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혼조세 나타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오전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했었는데요. 인위적인 감사는 없다라는 발표 속에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 관련주들 물량 내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무려 13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선 상황인데요. 2월장을 앞두고 1월장 잘 정리하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윤혜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해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를 살펴보면요. 전년 대비 일제히 늘어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2년 연속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오늘 통계청이 산업 활동 동향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전 산업 생산 지수는 116.4로 전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제조업을 포함한 광공업 생산이 1.4% 증가했고요. 서비스업 생산이 4.8% 증가했습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119.8로 전년보다 0.2% 늘었고요. 가전제품이나 내구재는 2.9% 줄었지만 의복 등 준내구재와 의약품 등 비내구재 판매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비 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와 자동차 등 운송 장비 투자가 모두 늘어서 1년 전보다 3.3% 증가했습니다. 이에 지난해 연간 생산 소비 투자는 재작년에 이어서 2년 연속 내리 증가했습니다. 네, 그런데 12월만 보면요. 산업 생산 지수가 크게 감소했다고요. 네, 지난해는 모두 트리플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게 12월 한 달만 따졌을 때는 좀 감소를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전달보다 1.6%나 감소해서 2020년 4월 이후 32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를 보였습니다. 서비스업도 넉 달 연속 감소를 했고요. 설비 투자도 7.1%나 급감을 했습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같은 기간 0.9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0.5포인트 내리며 경기 전망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인데요. 오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이 무려 70%나 급감했다고요. 네, 매출액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줄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는 공시를 통해서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70조 4,64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302조 2,314억 원을 기록하며 연간 매출이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긴 것인데요. 그런데 영업이익은 좋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4조 3,061억 원으로 전년보다 69%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분기 영업이익이 이렇게 4조 원대에 머무른 것은 2014년 3분기 이후 8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올린 삼성전자는 하반기 들어서 삼고 현상이나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완성품 소비와 반도체 수요가 급감했기 때문으로 풀이했습니다.
4분기 실적을 부문별로 보면 가장 중요한 반도체 부문의 매출이 20조 700억 원이었고요. 영업이익이 2,700억 원에 그치면서 메모리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함께 고객사 재고 조정이 지속됐다고 이렇게 가격 하락폭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실적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도 이후 컨퍼런스 콜에서 삼성전자는 시설 투자인 캐펙스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가전 사업을 살펴보면 시장 수요 부진과 원가 부담으로 수익성이 나빠졌고요.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모바일 경험 부문 역시 스마트폰 판매 매출이 줄어서 이익이 감소했습니다. 네, 삼성전자 어니쇼크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현대차와 기아의 누적 판매 대수가 올해 상반기 1억 5천만 대를 넘어설 것이다라는 달성할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지난해 시장 환경이 좋지 않았음에도 현대차, 기아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두 기업은 1962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총 1억 4,744만 9,384대를 판매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누적 판매량은 각각 9,281만 대, 5,464만 대를 기록했고요. 누적 판매 1억 5천만 대까지 남은 수량은 약 255만 대로 올해 현대차, 기아의 판매 목표가 752만 대임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내로 이 달성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기업이 평균 월별 판매 목표인 62만 7천 대를 순조롭게 채워간다면 이르면 4월, 늦어도 5월 내로 이를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누적 판매 1억 5천만 대는 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등으로 전 세계 자동차 생산이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이뤄낸 성과라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였고요. 현대차, 기아가 61년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한 차는 1,473만 대의 아반떼로 그 뒤는 엑센트와 소나타, 투싼이 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두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대차, 기아는 올해 누적 판매 목표 달성을 계기로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또 전환으로 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자동차 업계의 자동화 전환을 맞아서 전기차에서는 선두주자가 돼야 한다는 퍼스트 무버의 전략을 올해 초에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현대차그룹은 현재 이뿐만 아니라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그리고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미래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관계자는 1억 5천만 대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모빌리티 선두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오늘은 윤혜린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시장은 이 FOMC에 대한 경계감과 반도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출렁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 3대 지수도 모두 하락 마감을 보였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흔들리는 모습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코스닥 지수가 오후장 갈수록 반등 시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 한때 빨간불을 켜내기도 했지만 하락 전환 이후에는 계속해서 낙폭을 좀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0.7%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2,431포인트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세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조선주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는 오후장 들어서 계속해서 이 반등 시도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승폭은 다소 둔화는 됐지만 현재 0.19% 오른 740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미디어 관련주도 오름세 보여지고 있고요. AI 관련주들도 빨간불 켜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연일 유입되었던 이 외국인들이 순매도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13거래일 만에 외국인의 순매도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기관은 소폭이지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현재 136억 원, 개인은 1,863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의 매도세가 3거래일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3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주면서 개인이 현재 211억 원, 외국인은 452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테슬라의 호실적에 힘 받으면서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2차 전지 관련주를 담고 있는 이 ETF 지수도 한 주 동안 20.87%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호재들이 맞물렸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불을 붙게 됐고요. 미 국무차관이 2025년 미국 전기차 배터리의 70%를 한국이 생산하게 될 것이고 한국이 IRA 법안의 최대 수혜국이라는 발언까지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의 호실적까지 더해지면서 단기적으로 이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감은 있지만 지수는 여전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현재 4% 넘는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신 EDP가 5% 넘는 강세, 미래컴퍼니는 현재 12%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된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은 68%가량 감소를 했다라고 하고요. 매출액도 7% 넘게 줄었죠. 이에 관련주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컨퍼런스 콜에서도 삼성전자가 투자 축소나 감산 계획에 있어서 미래를 준비하기 좋은 기회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시장은 이를 두고 인위적인 감산은 없을 것이란 의미로 해석을 하는데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최근에 시장에서는 이미 삼성전자가 감산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게 되면서 시장 반등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재 3%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3% 가까운 하락세, 미래반도체 현재 7% 넘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삼성전자 어닝 쇼크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삼성전자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카카오는 서비스 먹통 사태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피해 접수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장에서 3%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SM코어가 SK온의 수주잔고 220조 수의 기대감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의 계열사로 로봇 스마트 물류 자동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재상장 첫날인 오늘 상한가 진입했죠.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진원생명과학은 미국 자회사의 신규 공장에서 580만 달러 규모의 DNA 의약품 공급 계약 체결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디어유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펜 플랫폼인 위버스와 디어유의 경쟁이 한창인데요. 4대 엔터사의 IP를 두 회사가 나눠 가진 상황 속에서 디어유가 유니버스를 인수해서 이 IP 확장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들 나오고 있고요. 현재도 10%대의 급등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으로는 SBS 콘텐츠 허브가 있습니다. 월트 디즈니사의 2023년 SBS TV 드라마를 10년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장중 한때 27% 넘는 급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탄력이 다소 둔화는 됐지만 여전히 급등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아이스크림 에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단계적으로 도입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이 교육부가 올 하반기부터 선도 모델 학교 운영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고 있고요. 현재도 2% 가까운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확인한 현재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종목별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약간 뭐 대형주도 그렇고 이 코스닥도 겹치는 종목이 좀 많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외국인 순매수 1위 그리고 기간의 거래소 순매수 2위 종목이죠. 바로 이제 삼성중공업 오늘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우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실적까지만 하더라도 다 예상이 됐던 상황이고 안 좋았었던 거는 이미 주가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게 오히려 기저효과로서 주가에 있어서는 저가 매수가 세게 몰리는 걸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외주비나 인건비가 어떤 작년처럼의 그런 속도는 당연히 아니겠죠. 인플레에 대한 어떤 지금 현재는 약간 루즈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조선 업체들한테는 원가 구조에 있어서는 분명히 올해는 흑자 전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선조에 대한 이 성과보다도 이 선조에 대한 수주량은 굉장히 좀 글로벌적으로 거의 탑을 차지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주가 실적으로 연결되는 기간이 최소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본다고 한다면 올해 빠르면 올해 2분기부터는 이 부분이 이 실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중공업에 대한 좀 관심은 계속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있고 이 두 번째 LNF를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기관 쪽에서 코스닥 순매수 2위에 좀 올려놨는데 우선 오늘 주가는 약간의 좀 약간 실망스럽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약간 포스코 케미칼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 테슬라 쪽, 그러니까 LNF는 이 테슬라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죠. 이 테슬라가 작년 10월에 중국에서 모델 3와 모델 Y의 판매 가격 최대한 9%가량 할인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지금 당시에는 이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떨어졌지만 오히려 잠깐 분위기가 바뀌었죠. 오히려 중국과 미국에서 또다시 가격을 낮추면서 이 부분이 어떤 판매에 대한 증가량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다시 한번 좀 이 전환 인식이 좀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LNF는 이 테슬라 가격 할인 정책에 대한 수혜 때문에 오늘 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관 측에서 저가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봐 주셨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과 LNF에 관련한 이야기들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역시 포스코 케미칼이라고 판단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순매도 3위에 올려놓고 있고 지금 어제 다시 그런 생각이 되고 있어요. 삼성 SDI의 이 10년간 40조 원 규모의 포스코 케미칼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수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포스코 케미칼은 LG 에너솔루션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하지만 삼성 SDI와의 계약으로 어떤 고객처에 대한 다변화 효과도 있을 테고 지금까지 주로 생산했던 NCM 또 NCMA 양극재 외에 추가적으로 NCA까지 어떤 모든 포트폴리오를 지금 확대하게 된 어떤 긍정적인 요소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10년 동안에 이 삼성 SDI NCA 양극재를 공급하는 계약인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안정적인 수주와 실적은 또 깔고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이 그룹명 자체로 봤을 때도 든든한 그룹사를 통한 재무적인 활동 그리고 이 양극재에 대한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수급받을 수 있다는 점으로 봤을 때도 이런 삼성 SDI가 포스코 케미칼과 수주를 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관심은 꾸준하게 가져야 되는 건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23만 원, 목표가는 25만 원, 손절가는 2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송훈 차장님의 포착 특징주 포스코 케미칼이었고요. 목표가 25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송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장정 실적을 통해서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을 알았고 또 변화 없는 어닝 쇼크의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주 흐름이 좀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반의 투자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력 부분에서 또 특히나 수익성에 비상이 걸렸다라고 하는데 실적 어땠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반도체가 안 좋다라는 부분은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네. 그대로 정말 반도체가 안 좋은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정말 반도체가 바닥을 딛고 올라설 수 있느냐, 우린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외국인들은 연초부터 반도체에 대해서 엄청난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1월에 아마 여러분들 외국인 순매수 누적으로 보시면 코스피 전체와 전기전자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은 물량들이 들어왔어요. 오늘은 일단 첫 번째 이탈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지속이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영상 디스플레이라던가 가전사업부는 8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스마트폰 이런 쪽들도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MX라던가 여러 가지 DX 디바이스 부분과 스마트폰 부분도 당연히 좀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왔고요. 다만 여기에서 변수는 중국일 것 같아요. 결국에는 소비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미국과는 다르게 생산이라는 세계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 얼마나 빠르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이와 더불어서 어떤 경제 침체 이런 여부에 걱정 없이 조금 더 개방을 빠르게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반도체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IT, 세트 수요 이런 쪽들이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도체는 정말로 좋지 않아요. 캐시카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1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연매출 100조 원 달성에도 실패를 했고요. 결국에는 4분기 영업이익이 2,700억으로 쪼그라든 상태예요. 적자는 아니지만 일단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전년 동기가 8조 8,400억을 기록을 했었는데 이게 2,700억, 도대체 몇 분의 몇 토막인지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실적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이제 중요한 이슈는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이 터널을 빠져나갈 것인가 여부를 우린 더 주목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많이 급감한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이 터널을 좀 어떻게 뚫고 가야 될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는 오늘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반도체 감산 계획 없다고 밝혔는데요. 또 실적이 우호적이진 않지만 이제 좀 좋은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습으로 인해서 좀 긍정적인 결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여기 주에 한 번 출연하는데 반도체 얘기를 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시장을 크게 아우를 수 있는, 전 분야에 걸쳐서 아우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 다뤘던 것 같고요. 반도체 얘기하면서 항상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이게 삼성전자 끝까지 감산 안 한다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나오는 내용들을 보고 자꾸 언론이라던가 주변에서 감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는 말했습니다. 딱 잘라서 말했어요. 인위적으로는 감산 안 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표현을 자연적인 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결국에는 지금의 반도체 상황은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웠던 시기 2번 정도에 이런 상태로 반도체 재고가 많이 늘어났고요. 결국에는 실적들이 깨지면서 반도체 선두업체들이 전부 다 감산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재고가 소진이 되기 시작하고 다시 한번 반도체 실적이 바닥을 잡고 빅트렌드로 가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반도체에 좋은 시절이 있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시절이 올 거냐라고 물으시면은 약간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과는 다르게 미세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미 4나노, 3나노 이런 정도까지 기술 수준이 올라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위적으로 감산을 하지 않더라도 캐펙스 투자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하는 얘기는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별 차이 없다. 유사한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만큼의 같은 금액의 캐펙스 투자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금 미세 공정, 3나노, 4나노, 5나노 이런 초미세 공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수율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로 디램하고 지금 낸드라는 이런 쪽 굉장히 재고들 많이 쌓여 있고 한다는데 캐펙스 투자 안 줄이면 이런 것들 더 생산하겠다는 거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고요. 초미세단 그리고 파운드리 이런 쪽들을 계속 테스트해 나가는 데 있어서 수율이 안 나와요. 50% 나오면은 불량품이 100개 중에서 50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자연적으로 이쪽에 수율이 안 나오는 가운데에서 디램과 낸드 이런 쪽의 메모리 반도체는 자연적인 감산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당분간 삼성전자 주가가 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실적 악화될 것은 이미 예견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자 좀 유난히 빠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3.48% 지금 하락을 하고 있고 SK 하이닉스도 3%대 하락세를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주가가 더 빠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글쎄요. 일단은 FOMC 앞두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단 1월부터 들어왔던 특히나 전기전자의 반도체 대형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죠. 이쪽으로 들어왔던 유동성들이 일단은 경계감을 가지고 하루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외국인들 이 화면상에서 투자 동향을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게 삼성전자의 투자 동향이거든요. 1월 3일 이후로 하루도 판 적이 없이 계속 샀어요. 근데 오늘 하루 판다고 해서 이게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 제가 항상 외국인들의 대형주에 대한 매수세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게 의미를 가지는지 못 가지는지. 첫 번째 강도, 두 번째가 지속성입니다. 그런데 강도하고 지속성을 갖추어서 1월 3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은 매수를 계속 단행을 해왔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 적게 팔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삼성전자 1시 20분 기준으로 봤을 때 190만 주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지금 가집계가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투신이라던가 은행 같은 쪽들, 오히려 기관에서는 그동안에 매도해왔던 행태에서 다시 사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물론 이게 기관이 외국인이 던지는 걸 온전하게 받고 있지 못해요. 그럼 나머지 물량 누가 받고 있는 거죠? 개인.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꼬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두 번째, 매수할 때와 마찬가지로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는 갖춰졌는데 이게 지속성 있게 팔 거냐 이거를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가지고 삼성전자 이렇게 외국인들 팔고 나가니까 끝났다? 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정말로 이게 시세가 깨지고 FOMC를 앞둔 경계감이 아니라 이만큼 1월에 많이 올려서 레버리지까지 사용했다고 하면은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이런 초대형주에서 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왔던 유동성이 긴급하게 빠질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뇌피셜, 추측일 뿐이고요. 결국에는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1월에 샀던 거 2월에 뱉어낼 거냐?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네, FOMC 경계감과 더불어서 좀 수급이 꼬인 상황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는 반도체주 또 2월에 향방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예견을 하십니까? 글쎄요. 정말 어려운 상황이에요. 지금 반도체주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유동성들이 시장에 들어오니까 어느 쪽에 올랐죠? AI, 로봇. 네. 결국에는 성장성을 보이는 쪽들이 위험자산이 다시 안전자산에서 백머니 무브죠. 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런 업종과 섹터들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월에도 FOMC 뭐 특별한 얘기 솔직히 없어요. 그냥 다 해왔던 얘기들 할 거고요. 매파적인 기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2월에 올린다고 해도 25bp 올리건 50bp 올리건 시장에 큰 영향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으나 50bp 올리면 그만큼 빠르게 안 올릴 수 있고요. 25bp 올리면 다음번에도 한 25bp 정도 올리겠구나. 그냥 이 정도의 지금은 느낌일 뿐이지 어떤 시장의 대세 상승적인 방향을 막을 정도의 어떤 아주 강한 매파적인 더 강한 기조 이런 거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에 의해서 흔들릴 수는 있어요. 반도체주 만약에 오늘과 같이 외국인들이 빼는 가운데 내일도 이런 강도를 가지고 외국인들이 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단은 잠깐 빼놓고 다시 접근하면 되잖아요. 어떤 종목을 너무 파고들어서 이걸 사랑에 빠져서 계속 간다. 모멘텀 성장성 있으니까 나 끝까지 들고 가볼래. 이러면 냈던 수익이 금방 사라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위험자산에 가 있는 유동성들이 전부 다 옮겨온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왜냐하면 금리는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부의 자금들이 들어와서 끌어올린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섹터에 순환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또 일어나면서 전기전자 쪽 빼고 다른 쪽들을 사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간다. 뭐 이런 추정을 지금 하는 건 사실 무의미합니다. 네. 네. 추정보다는 또 이 섹터에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의 향방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27일에 상장할 미래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은 좀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상장 첫날에 또 상한가 기록하고 둘째 날도 네.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업황이 좀 좋아질 때에 미래반도체 주가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사실 업황이 좋지는 않은데 굉장히 시기를 잘 탔어요. 그래서 상장도 시기 잘 골라서 해야 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지난달 그리고 작년에 상장을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따상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갑니다. 이런 분위기를 잘 타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시세가 크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에요. 실제 반도체 업황이 현재까지 좋아진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쪽이 사실상 메모리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취급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반도체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반도체 대리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삼성전자의 반도체 대리점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는 급격한 매출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업체인 것은 분명하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쪽에 AES 서비스의 대행 계약을 삼성전자와 맺었어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일한 메모리의 AES 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좀 유니크하고 독보적이다. 라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안정적인 사업을 하는 곳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매출 캐파 안정적으로 나오고 이 시황에 따라서 좀 부침도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영업이익률이 낮게 나와요. 이게 재작년만 하더라도 한 2%대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매출 캐파가 크게 나와도 영업이익률 그냥 고만고만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게 작년부터는 5%대로 영업이익률이 뛰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들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오기 시작한 이런 상황들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가 인위적인 감산을 하지는 않는데 지금 TSMC라던가 이런 것들과 경쟁하면서 비메모리 반도체를 결국 키워야 된다는 걸 삼성전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수혜들을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매출 집중이 되면서 더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TMC입니다. 최근 좀 청약 미달과 더불어서 또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띠기도 했었어요.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사실 뭐 청약 미달됐을 때는 굉장히 시황 안 좋고 시장 꺾일 때였고 이게 막상 상장이 되니까 따상을 갔단 말이죠.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좌지우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재료 수급부터 검사, 측정, 전공정을 다 커버리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회기가스 쪽에 가격이 하향 안정세가 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은 분명히 있다. 다만 그중에서 우리가 매출의 믹스 개선되는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사용관 차장님과 반도체 주에 대한 투자 전략 함께 마련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SPM의 김용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어제 미국 시장 일제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우리 시장도 어제에 이어서 조정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떨까요? 상승이 이제는 좀 일단락 됐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만 보면은 당연히 이제 기술적으로 과열 상태로 들어섰기 때문에요. 반락은 당연히 나타날 만한 그런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약간 조금 깨림칙한 거는 이 펀더멘탈적 요인으로 제가 이 FOMC 회의 직전에 재무부 쪽에서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오고 또 경제 평가를 하는 그런 자료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쪽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 왔었던 그런 모습들로 이 회의 결과가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단한 변화가 1월에 나타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단지 자금 조달 계획에 있어서 그것이 공개가 됐을 경우에 달러 약세 쪽으로 더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현상이 1월 초부터 미리 다 반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너무나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기대로 해가지고 또 이후에도 이벤트 이후에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엔 좀 역부족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벤트 내용에 있어서도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것이 그만큼이 더 추가적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은 내용이 네. 오늘 새벽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시장 점검을 하고 그쪽 내용도 한번 보고 그래가지고 시장이 조정을 조금 받을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물론 이 조정이 하락 전환에서 막 내려가고 폭락이 나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네. 일단은 조정 나올 시점은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승을 거의 만들었었다고 볼 수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도 이 반도체 쪽에서 많이 상승을 해가지고 네. 시장을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 지수 이 3배짜리 추정하는 그것이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해외 주식 투자자들이요. 그래서 그 차트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시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10월 13일에 저점을 형성을 하고 6불 21센트 기록하고 그리고 이제 거의 15불까지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져 본다면은 계산해 보니까 뭐 146% 이렇게 나오거든요. 불과 10월부터 올해 1월이니까 3달 간격에서요. 그러니까 3배짜리가 이렇게 뭐 한 150%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반도체 지수 보면 30% 정도라고 30%가 아니죠. 50%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 50%라고 해도 적지 않은 거죠. 사실 반도체 지수만 놓고 봐도요. 그리고 3배짜리 추정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뭐 150% 수익이 났지만 사실 이게 최저점에서 사가지고 뭐 최고점에 파는 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었던 앞뒤에 한 10%씩을 제외하고 난다면은 실제 수익률은 그렇게까지 안 나겠지만 일단 이러한 종목들이 수익률이 이 정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본다면은 반도체가 어느 정도로 강했었다라는 게 나타나고 당연히 또 조정 사이클에 들어갈 만한 그런 기술적인 상황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붉은색 선의 20일 이평선이 쌍바닥을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진바닥을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고 자산시장 쪽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거의 비슷한 형성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한번 조정을 받을 때 깊이 좀 가늠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것인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20일 이평선 있는 위치가 12불 50센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른 상승폭이 한 24% 조정을 받으면 13불 20, 그리고 38% 조정받으면 11불 80, 뭐 이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레인지 안에서, 그러니까 13불에서 한 12불 사이 정도 이 레인지 안에서 하락을 하면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닐까. 그러니까 최근에 15불까지 갔었거든요. 그럼 몇 %죠? 그러니까 한 3불 정도 내리니까 최근에 오름폭에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빠지고 고점에서 보면 한 20% 정도 좀 빠진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정도만 빠져줘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 반도체 이 3배 추정하는 그런 경우는 뭐 하루에 10%씩 움직이거든요. 이게 상당히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하자라고 권유는 못 드리겠지만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여태까지 투자하셨던 분들은
한 12불 정도 전후로 한번 기다려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15불에서 또 금방 또 어제 13불대로 금방 떨어집니다. 이렇게. 네. 예, 그래서 12불이라고 하더라도 뭐 오늘 내일 사이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조정에 있어서 하락이 좀 진정이 되는 그 정도 시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장세가 이런 선도를 했었던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지금 조정을 보일 만한 시점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테고 어느 정도의 조정을 보인 다음에 재상승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종을 보면은 뭐 펀더멘탈적으로는 안 좋다라고도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펀더멘탈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래 수익을 우리가 금리의 변동에 따라서 미래 수익에 대한 평가가 틀려진다라는 게 성장주의 그 가격 논리였단 말입니다. 네. 금리 상승 기간 동안에요. 그걸 역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금리가 하락이 되면은 미래 수익 가치가 점차 현재 시점에서 점점 높아진다라는 그 개념으로 보시면 펀더멘탈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을 금리하고 연동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이게 좋아진다 이렇게 확대 해석할 게 아니라 네. 금리가 정점을 친 다음에 내려가는 그 시점에서 네. 성장주 쪽이 당연히 좀 제일 유리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중에서 반도체가 그동안에 가장 안 좋았기 때문에 그 금리 영향 때문에 안 좋았던 게 반전이 돼서 좋아진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그렇게 좀 불안하거나 좀 가격이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 겁니다.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뭐 계속 안 좋아지고 네.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안 좋아지는 거에 정점이다. 이렇게 막연히 보실 게 아니라 네. 금리하고 연동해서 해석을 하시면은 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들어 반도체 지수가 50% 가까이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단기적인 조정 국면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FOMC가 이번 주에 또 앞두고 있습니다. FOMC 이후에도 조정이 계속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이번 회의 때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인가 이제 그걸 봐야 될 텐데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좀 바로 뒤에 말씀을 드리고 네. 지금의 흐름이 과연 과거의 흐름 중에서 어떤 위치에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해서 제가 2016년 이후에 나타났었던 그 반전된 다음에 상승 흐름 이거를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나스닥 월봉입니다. 그래서 월봉이니까 상당히 장기적으로 해서 2015년부터 이렇게 흘러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타원을 그려놓은 게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조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정책이 바로 전환되기 직전의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작년의 모습이 거의 이런 형태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조정의 폭은 이쪽에서 작년을 보면 엄청나게 큰 조정이 나왔지만 네. 실제로 그 앞에 이 2020년의 팬데믹 이후에 나타났었던 조정을 다 반납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조정을 볼 때 깊이는 좀 더 깊을 상대적으로 좀 깊지만 흐름 자체는 정책이 전환되었던 이 2016년 흐름하고 아주 비슷하고 단순히 또 정책뿐만이 아니라 경기 흐름도 이때 경기가 반전되기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전체가 반전되기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조정을 보인 이후에 2016년 후반부에 경기가 반전돼서 확장 국면으로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는 계속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은 반전을 못했는데 네. 계속 안 좋아진 것이 벌써 한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언젠가는 반전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2016년에 여기를 마무리 짓고 조정을 마무리 짓고 이쪽으로 대세 상승이 상당히 오랫동안 갔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상승이 이러한 조정을 마무리 짓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향후에 2003년하고 2004년에도 계속 강한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이렇게 2017년하고 18년처럼 막 이렇게 일사천리로 올라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좀 저 인간이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상승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의 배경 요인을 따져본다면은 정책 전환과 경기의 반전 이거 포인트로 삼아서 네. 향후에 그런 것들이 유사하게 환경 요인이 변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2023년 넘어서 2024년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뭐 전약 구강이라든지 전강 후약 뭐 이렇게 올해를 이제 점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전강 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달에 이렇게 상승을 해버렸기 너무 많이 때문에. 올라서. 예. 네. 근데 전강 후약이라고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모순점이 뭐냐면은 보통 기업 실적이 이 상반기에 저점을 기록한다라고들 지금 이익 모멘텀을 계산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이 주가로서는 저점인 게 분명하고 뒤에가 높아질 텐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후약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경기도 지금보다 계속 안 좋아지다가 더 안 좋아져서 막 이렇게 될 리는 거의 확률적으로 떨어진단 말입니다. 이제 좀 돌아서거나 바닥을 만드는 시점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뒤쪽으로 갈수록 확산될 가능성이 더 이제 확장 국면으로 전환될 그럴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을 본다면은 저는 이 전강했다가 후는 더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전강을 했기 때문에 후약을 대비해서 뭐 미리 뭐 지금 하락을 대비하자 이런 전략보다는 이번에 들어섰다가 이제 지금 상승을 했다가 조정으로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상승으로 들어서는 것을 한번 염두에 두고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전강보다 또 후강을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조정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전저점 붕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쵸. 짧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걸 제일 겁내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전저점 붕괴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전에도 이제 국채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바닥을 형성했다고요. 네. 그래서 국채하고 주식이 동반 상승하는 구간으로 지금 들어섰다는 점, 이 점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산시장이 바닥권을 보통 형성할 때는 채권하고 국채하고 주식이 동반 상승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산이 워낙에 싸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모습이 작년 10월부터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동반 상승이 나타나는 걸 근거로 본다면은 최근에 나타났었던 바닥이 진바닥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바닥이 진바닥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FOMC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FOMC 이후에 연준의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이 오늘 새벽에 나온 그 자료들을 살펴보면은 네. 거기서 미국의 GDP, 고용, 인플레이션, 주택시장 이 부문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좀 장황하게 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새벽에 나온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수치들을 인용하기에는 약간 좀 준비 시간이 모자라서 전체적인 개괄적인 그 네.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지나간 분기가 미국 경제가 좋았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좀 안 좋은 부분이 개인 소비 쪽이 좀 많이 쭈그러들었고 주택 쪽이 좀 찌그러들었는데 네. 그것이 내년에는 좀 회복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예요. 올해는 회복이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 좋았고 안 좋은 점은 또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딱 걸림돌이 하나 생기는 게 뭐냐면 네. 리스크 요인을 점검을 할 때 어떤 걸 점검했냐면은 이 상품 시장 제가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 약화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이 다시 상품 시장이 강세로 돌아설 확률은 러시아하고 저쪽에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국가들의 네.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약화됐지만 아직도 페드의 타겟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아까 초반에 이번 FOMC 회의 때 좋은 소리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 네. 인플레이션이 아직도 높고 향후에 반전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FOMC 회의도 이 재무부의 분석 자료하고 거의 유사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번 FOMC가 뭐 내일하고 모레라고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그 결과에서 보면은 무슨 피벗이나 무슨 네. 금리를 반전시키거나 정책을 크게 변화시켜서 시장이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는 그런 자료가 오늘 새벽에 나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오르는 것도 있고, 근데 지금 미리 조정을 받는 것도 있어요.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에 따라서 미리 조정을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과가 나와봐야 크게 움직이는 보다는 기간적으로 조정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FOMC 이후에는 좀 기간적인 조정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와 이슈 칼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시청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